안녕하세요. 짧고 흥미로운 영어 뉴스를 읽으며 다양하게 영어를 익히는 짧은 뉴스로 영어 보객기 Fun Reading 32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중요한 단어들이나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어볼 뉴스는 뭐냐 하면 가장 먼저 캐나다인 25% 500불도 없이 생활. 그러니까 캐나다인 4명 중에 1명이 500불도 없이 생활을 한답니다. 여유 자금이. 자, 참 경제가 참 많이 어려운데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월마트 아시죠? 월마트를 개조해서 만든 미국 최대의 도서관. 월마트를 어떻게 개조해서 도서관을 만들었을까요?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특별히 살펴볼 영어 표현 중에는 먹고 살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먹고 살다, 생활을 꾸려나가다. 그 영어를 어떻게 말하면 좋은지, 또한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나다 그 말도 많이 하죠. 아, 좋은 생각 났어. 이런 것도 어떻게 말하면 가장 또 적합한지, 그리고 가게 문 닫는 거 폐점하다란 말도 좋은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첫 번째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뉴스에서 헤드라인, 요 세 줄이 헤드라인입니다. 요걸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1 in 4 Canadians can't afford $500 unforeseen expense as inflation bites. 자, 1 in 4가 되면 4명 중에 1명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25%를 가리키죠. 4명 중에 1명의 캐나다인들이 can't afford. 무지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바로 afford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 즉 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can't가 붙으면은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한마디로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인 4명 중에 1명이 500불의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500불의 재정적인 여유가 없답니다. 근데 어떤 여유냐 하면은 unforeseen expense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unforeseen도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걸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foresee란 동사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see는 보는 거고요. fore란 단어는 미리, 앞에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foresee는 앞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하다는 뜻이 돼요. 근데 여기다가 on을 붙었으니까 예상하지 못한 거고, unforeseen이라는 PP형이 됐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가 돼가지고 예상치 못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nforeseen 하면은 그냥 예상치 못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를 날 재정적 여유가 없다는 겁니까? 500불에 예상치 못한 expense를 감당할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죠. 캐나다인 4명 중에 1명이요. 그러니까 500불인데 예상한, 평소에 우리가 이 정도 돈이 들어가겠죠. 예상한 그 지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돈이 500불에 팍 생기면은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500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인데 갑자기 50만 원이 급할 때 쓸 돈이 없다는 겁니다. 참 심각한 내용이 되겠네요. expense는 비용이라고 설명드렸고요. 자, 그리고 as inflation bites. 자, 인플레이션 잘 아실 겁니다.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물가가 지금 크게 오르는 건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캐나다, 미국 전 세계에서 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인플레이션이 bites 한 가운데, bites 함에 따라 as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ite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기본적으로 물다는 뜻입니다. 개가 사람 무는 거. 근데 이게 물면 어때요?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게 bite가 타격을 주다, 고통을 주다 그런 뜻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선 그런 의미겠네요. 인플레이션이 물어서, 즉 인플레이션이 타격을 줌에 따라 캐나다인 4명 중에 1명이 500불에 예상치 못한 비용도 감당할 재정적 여유가 없다, 그 뜻입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가 아주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관계된 세부적인 내용을 또 밑에 한번 들어보실까요? As Canadians continue to feel the pinch of decades-high inflation, more than one-third of the population found it hard to make ends meet over the past year as the cost of everyday essentials soared. 자, 문장이 깁니다. 하나의 문장인데요. 정말 좋은 표현 많이 나왔습니다. 자, as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함에 따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캐나다인들이 continue to, 지속적으로 feel 함에 따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느낌에 따라 그 뜻입니다. 뭐를 느낄까요? The pinch of decades high inflation을. 자, 일단 pinch란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꼬집다는 뜻입니다. 우리 꼬집는 건데 꼬집으면 어때요? 이것도 아프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bite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pinch란 단어가 동사로는 꼬집다가 되지만은 이게 명사로는 고통 혹은 어려움, 그런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캐나다인들이 지속적으로 그 고통을 느낌에 따라,
자, 무슨 고통일까요? decades high inflation입니다. inflation 설명드렸는데 decades high라는 단어가 붙어 있네요. 그죠? 자, decade는 10년이라는 뜻입니다. 그 decades가 되면 뭐가 되겠어요? 수십 년이죠. 그 다음에 high는 높은 거기 때문에 수십 년 만에 높은, 그러니까 수십 년 만에 최고로 높은 그런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느낌에 따라, 혹은 느끼는 가운데, 이것도 괜찮습니다. as는요. 자, 그런 가운데 more than 얼마 이상인데 one third가 되면 분수가 되죠. 3분의 1입니다. 항상 분자는 기수, 분모는 서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에요. 누구의? of the population, 인구입니다. 인구의, 그 캐나다 인구를 가리킵니다. 캐나다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found it hard.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뭐 하는 게? to 이해하는 것이, 요거 하는 것이 make ends meet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 바로 make ends meet. 정말 경제용어로, 특히 가계용어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자, ends는 끝이잖아요.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게 바로 make ends meet입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맞춘다는 말은 가계를 꾸려 나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재정을 꾸려 나가다 혹은 먹고 살다, 생활에 나가다. 그게 바로 make ends meet인데요. 진짜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바로 가계를 꾸려 나가는데, 즉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한대요. 누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자, 그런데 over the past year. 자, over 뒤에 기간이 나오면은요. 얼마에 걸쳐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ast year는 지난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걸쳐서, 지난해 동안입니다. 지난해를 쭉 걸치는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정말 생활을 해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as가 또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서 뭐뭐함에 따라 해석하시면 됩니다. The cost, 비용입니다. 자, 무슨 비용일까요? everyday. 여기서 everyday가 붙이게 될 때에는 일상의 그런 형용사가 됩니다. 일상의 essential. 자, essential이란 말은 필수적인 그 뜻인데, 이게 명사 쓰일 때는요, 필수품, 생필품 그런 뜻 사용됩니다.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생필품들의 비용이 sold함에 따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old 역시 활용도가 높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치솟다는 뜻이에요. 높이 올라가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캐나다인들이 계속해서 수십 년 만에 맞이하는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 느낌에 따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바로 이 지난 한 해에 걸쳐서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자, 뭐함에 따라? 바로 일상적인 생필품들의 가격이 치솟음에 따라 그 뜻입니다. 한마디로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제 생활을 유지해 나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캐나다 가구가 3분의 1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중요한 표현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단어를 외우고 기억하실 때에는 문맥 속에서 보셔야 됩니다. 문장을 읽으시면서 오해 잘 이루어지죠. 그냥 단어만 딱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요,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 꼭 다시 보시면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나를 갖다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뒤에 연결된 내용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in 4 Canadians can't afford $500 unforeseen expense as inflation bites. As Canadians continue to feel the pinch of decades-high inflation, more than one-third of the population found it hard to make ends meet over the past year as the cost of everyday essentials soared. 그 다음 이제 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요. Meanwhile, nearly half of Canadians said they were worried about keeping a roof over their head. 자, 재밌는 표현 나와있습니다. 일단 meanwhile은 접속사인데요. 한편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 자, 그 다음에 자, nearly는요, 우리가 많이 틀리기 쉬운데 거의란 뜻이죠. 절대 가깝게가 아닙니다. near는 가깝게지만은 여기 ly가 붙게 되면은 nearly가 되면은 거의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half of니까 절반이네요. 그러니까 캐나다인들의 거의 절반이 said, 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한편 캐나다인의 거의 절반이 말했는데, 자, 뭘 말했냐면 they were worried about. 자, 중요한 표현 또 be worried about. 중요한 수거죠. 뭐뭐에 대해 우려하다, 염려하다, 걱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절반이 이거에 대해서 걱정한대요. 자, 뭘 걱정하냐면 keeping a roof over their head. 자, keep은 어디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roof는 지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머리 위에 지붕을 유지하는 것. 좀 이해가 되세요? 지붕을 유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거하는 거, 집에 사는 거죠. 그죠? 지붕이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인의 거의 절반이 주거 문제를 갖고서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살 집이 있을까? 내가 집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문제로 걱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keep a roof란 말, 지붕을 유지하다, 즉 주거 문제를 뭐 해결하다, 뭐 계속해서 주거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집 문제 때문에 거의 캐나다인 절반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렌트비 같은 것도 워낙 많이 올랐고 또 집값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Canada's annual inflation rate hit a 40-year peak last year, with Canadians seeing the largest price gains for transport, food and shelter. 자, 캐나다의 annual, 뭐 무지 중요한 단어죠. 연간, 1년에 한 번씩, 연간이라는 의미가 바로 annual이고요. 참고로 이 앞에다가 my를 붙이게 되면 biannual 하면은요, by가 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하는 게 biannual입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한 번, 즉 뭐 반년. 그게 biannual이 되겠어요. 그럼 annual inflation rate이니까 연간 inflation rate인 비율이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캐나다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히트가 동사네요. 때렸대요. 강타했다는 겁니다. 뭘 강타했냐면 40-year peak를 강타했대요. 여러분 피크란 말을 잘 아실 겁니다. 꼭대기죠. 뭐 피크를 올리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40년 만에 최고 피크를 강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진짜 많이 올랐죠, 지난해. 그러니까 위에는 이제 보충 설명입니다. 자, 뭐와 더불어 캐나다인들이 seeing 보고 있는 것과 더불어, 그러니까 캐나다는 이걸로 보고 있다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largest price gains, price는 여기서 가격 혹은 물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물가 gain, 상승, 물가가 오르는 거죠. 상승을 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무지 많이 올랐는데 특히 이런 분야는 더 물가가 크게 올랐다는 겁니다. 바로 for, 뭐에 대한 물가일까요? transport는 교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값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차값 같은 거, 아니면 버스 비용 같은 거, 이런 교통과 food, 식료품이죠. 그리고 shelter란 단어는 우리가 피난처 혹은 주거지니까 집값을 가리킵니다. 집값, 뭐 렌트비나 집값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keeping a roof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가 연간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가장 높은 가운데 특히 캐나다인들은 뭘 보고 있어요? 이런 분야, 교통과 식료품과 주거 분야에서 가장 큰 가격 상승을 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물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주 비관적인 뉴스인데요. 그러나 마지막은 좀 낙관적인 내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들어보실까요? However, in recent months inflation has eased, raising optimism among Canadians despite the financial hardships. 자, however, 그러나, in recent month. 자, month 뒤에 s가 붙으면 months가 아닙니다. 그냥 month로 발음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몇 달 동안에, 최근에 몇 달 안에 인플레이션이 ease가 됐대요. 자, ease 하면 일단 여러분 ease란 단어 잘 아시잖아요. 이게 e를 y로 바꾸면 쉬운 그 뜻이죠. 근데 이게 ease가 되면 동사가 돼가지고요. 쉬워진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완화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근 몇 달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됐대요. 좀 상태가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조금 오르는 폭이 둔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코마 ing는 보충 설명을 썼습니다. raise는 뭐 들다, 무엇을 제기하다, 올리다 그 뜻이죠. optimism을 제기하고 있대요. 자, optimism도 아주 활용도가 높은 단어죠. 낙관주의입니다. 낙관주의. 참고로 optimist가 되면은 낙관주의자가 되겠죠. 아, 모두 세상은 잘 될 거야. 일을 잘 풀릴 거야. 이런 게 바로 optimism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optimist입니다. 자, 나온 김에 optimism의 반대말은요. pessimism이에요. 비관주의입니다. 이거 인생 꼬일 거야. 뭐 삶이 막 엉망이 될 거야. 그런 게 pessimism이고요. 그럼 비관주의자는 뭐가 되겠어요? 똑같습니다. pessimist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물가였던 그런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었고 따라서 낙관주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멍 누구 사이에서? 캐나다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조금 비관주의가 아니고 그래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despite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죠. 바로 financial hardship에도 불구하고
hardship은 말 그대로 hard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hardship 어려움, 뭐 난관, 그렇게 고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인들 사이에서 낙관주의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고 진짜 중요한 단어 막 수도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꼭 공부해 두세요.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Meanwhile, nearly half of Canadians said they were worried about keeping a roof over their head. Canada's annual inflation rate hit a 40-year peak last year, with Canadians seeing the largest price gains for transport, food and shelter. However, in recent months inflation has eased, raising optimism among Canadians despite the financial hardships. 예, 그럼 이제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도서관 같은 로비가 나오네요. 그죠? 멋진 도서관인데요. 자, 이 도서관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자, 먼저 헤드라인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Town comes up with genius idea of turning abandoned Walmart into America's largest library. 재밌는 내용인데요. 타운은 보통 도시로 그냥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티보다 조금 작은 도시를 타운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한 조그만 도시가 come up with, 이건 진짜 중요한 표현입니다. 요걸 기억해 두세요. 자, come up with an idea란 말을 많이 써주는데 이것처럼 come up with가 되면은 요거를 떠올리다, 머릿속에 떠올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come up with an idea 하면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한 도시가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지니어스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는 겁니다. 자, 지니어스는 천재적인, 아주 독창적인, 그러니까 아주 영리한,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는 거죠. 근데 어떤 아이디어냐 하면은 of 이하의 아이디어인데 turning abandoned Walmart into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표현 또 하나 있어요. 아까 come up with 뿐만 아니라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turn A into B 구문이죠. 자, turn A into B가 되면은 turn이라는 것은 상태가 바뀌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A를 B로 바꾸다, 변신시키다 그 뜻입니다. 그럼 어떤 아이디어예요? A가 바로 abandoned Walmart입니다. 자, abandon은 버리다는 뜻이죠. 버리다, 포기하다. 그러니까 abandoned가 되니까 수동의 의미가 돼서 버려진 월마트를 요걸로 바꾸는 아이디어예요. 뭘 바꿉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도서관으로 바꾸는 그런 기발한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한 도시가 떠올렸다는 겁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버려진 월마트를 개조해서 큰 도서관, 근데 그 보통 도서관이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래요. 와, 그럼 얼마나 클까요?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부적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en going through almost every town in the United States, you are bound to find at least one Walmart. 자, when, 뭐뭐 할 때예요. 자, go through는 통과해서 가는 거죠. 어딜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과해서 갈 때에는, 자, almost every는 거의 모든입니다. 거의 모든 타운을, 거의 모든 도시를 통과하게 되면 어디에 있는 타운이냐면은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도시를 쫙 통과할 때는 you are bound to find at least one Walmart. 자, 여기서 be bound to라는 것도 역시 활용도가 높은 수거입니다. 자, be bound to는요, 뭐뭐 하게 된다, 뭐뭐 하기로 돼 있다, 뭐뭐 할 것이 확실하다, 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찾게 될 거다. 찾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찾게 된다는 겁니다. 뭘 발견하게 되냐면은 at least는 많이 나왔죠? 적어도 하나의 월마트는 꼭 보게 된다 그 뜻입니다. 한국에는 월마트가 별로 없지만 한국에는 뭐 이마트가 많나요? 이 미국이나 캐나다 월마트 정말 많죠. 모든 도시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한 도시에는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미국의 이 도시를 지나가게 되면은 당신은 분명히 적어도 하나의 월마트를 발견하게 될 거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요. But what happens when a Walmart closes down? But, 그러나 what happens? 그러나 무슨 일이 생기냐 그 뜻이에요. 왜, 뭐 하면은 월마트가 close down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 얘기입니다. close down, 말 그대로 close는 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close down까지 써주면은 폐점하다, 뭐 문 닫다 그 뜻입니다. 영업을 철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월마트는 그렇게 많은데 이 공간을 무지 많이 차지하잖아요. 월마트가요. 뭐 조그만 동네 슈퍼가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월마트가 문 닫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생길 수가 있겠는데 그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Town comes up with genius idea of turning abandoned Walmart into America's largest library. When going through almost every town in the United States,
you're bound to find at least one Walmart. But what happens when a Walmart closes down?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사진이 나와 있네요. 이게 바로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죠. Although this doesn't seem to happen very often, it leaves behind a very large, vacant building. 자, although가 맨 앞에 나오면은 비록 뭐뭐 하긴 하지만 그 뜻이죠. 그러니까 this 이것이 doesn't seem to happen. happen은 발생하는 겁니다. seem to는 뭐뭐처럼 보이는 거니까 이것이 very often 아주 자주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긴 하지만 이것은 뭘까요? 월마트가 문 닫는 거죠. 그러니까 월마트가 문 닫는 경우가 흔하진 않죠. 월마트 워낙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월마트가 close down 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자주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긴 하지만 그것도 일어나긴 하죠. 아주 자주는 아니더라도 월마트도 분명히 문 닫는 데가 있습니다.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leave behind. 이 behind는요, 보통 behind로 발음해 주시는 게 좀 더 편하죠. leave behind 하면은요, 뭐뭐를 남겨놓다는 뜻이 어디 뒤에 남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문 닫은 월마트가 남겨놓은데요. 뭘 남겨놓을까요? 아주 매우 큰 vacant한 빌딩을 남겨놓는답니다. 자, vacant라는 단어는 텅 비단 뜻이에요. 비어있는 거죠. 그래서 호텔 같은 데 갈 때 no vacancy라는 거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빈방 없음 그 뜻이에요. vacancy는 명사거든요. 빈 것. vacant는 텅 빈,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빈방 없음 할 때 no vacancy예요. 그러니까 텅 빈 아주 큰 건물을 남겨놓게 된다. 그렇죠. 월마트가 워낙 크잖아요. 그게 문 닫아버리면은 그 엄청난 공간이 그냥 빈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럼 그 공간을 어떻게 쓸 건가? 이것도 좀 그 한 공동체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한 도시가 그 어떻게 건물을 활용했는가를 보겠습니다. In McAllen, they did something amazing. In McAllen 도시 이름입니다. 내는 그 도시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그들이 did something amazing. 아주 놀라운 뭔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월마트가 문을 닫았는데 그 큰 건물을 갖고 뭔가 놀라운 걸 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아까 나왔지만 도서관으로 바꾼 거예요. 도서관으로 그냥 이 월마트를 싹 개조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만 제가 그걸 다 설명드리지 않고요. 그 바꾼 결과 어떻게 됐는가만 지금 내용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Inside you'll find a cafe, a used bookstore, an auditorium. 자, inside 그 안에 그러니까 개조된 도서관 안에서 will find 당신은 찾게 될 겁니다. 자, 이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카페가 아니라 카페. 이 페 강세가 들어가요. 카페. 그러니까 카페를 하나 찾게 될 거고요. 또 하나가 used bookstore니까 used는 이제 사용된 중고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중고 서점도 하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auditorium. 자, auditorium은 강당이죠. aud이란 단어가 이게 듣다는 뜻입니다. 오디오. 그 사람들이 듣는 곳이 강당이잖아요. 그래서 auditorium. 그러니까 이 도서관 안에 카페도 하나 있고 중고 서점도 있고 또 강당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크다는 겁니다. 규모가 아까 나왔지만 미국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라고 했잖아요. Along with the other amenities mentioned, this library also has 64 computer labs, 10 children's computer labs and 16 public meeting spaces. along with가 되면은 그냥 뭐뭐와 함께, 뭐뭐와 더불어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더불어 the other amenities mentioned라고 되어 있죠. 자, amenity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amenity는 편의시설을 가리켜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면 아파트에 수영장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도서관이 있거나 체육관이 있거나 그런 걸 바로 amenity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편의시설들인데 mention하면 언급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mentioned니까 언급된 그 다른 편의시설들과 더불어 그 여기서 언급된 다른 편의시설들은 뭘까요? 바로 있는 카페나 중고 서점이나 강당 같은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거 말고 더 있다는 거예요. 이 도서관은 또한 64개 컴퓨터 랩들을 갖고 있답니다. 컴퓨터 랩들 그리고 10개의 아동용 컴퓨터 랩이 또 있대요. 또 하나가 16개의 public meeting space를 갖고 있답니다. 자, public은 뭐 대중의 일반의, meeting space는 회의실이죠. 회의 공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는 공간. 그러니까 대중들이 일반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뭐 만나서 회의를 하거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16개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 크다는 거죠. 도서관 하나에 미팅 공간이 16개면 정말 큰 도서관인데요.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건 제가 잠시 후에 사진을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요 부분만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Although this doesn't seem to happen very often,
It leaves behind a very large, vacant building. In McAllen, they did something amazing. Inside you'll find a cafe, a used bookstore, and auditorium. Along with the other amenities mentioned, this library also has 64 computer labs, 10 children's computer labs and 16 public meeting spaces. 자, 이게 좀 해상도가 좀 안 좋습니다. 예, 칠드런, 그 월마트 위에가 꼭 확실히 월마트, 그 창고형 그 매장이었다는 티가 나네요. 요 안에가 어떤 아마 아동 서적들만 모아놓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논픽션, 그러니까 소설이 아닌 뭐 다른 거 그런 책들 역시 도서관이고 역시 위에도 이렇게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만나는 아까 3대 모임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위에 보면은 월마트 공간이라는 게 티가 나요. 천장 보면은요.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미국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어떤 것이었는가? 월마트를 개조해서 만들었다는 거 그거 설명드렸고요. 또 중요한 편들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항상 복습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도 또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뉴스, 영어에 도움된 유익한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